어떠해요? 평소 튜토리얼이 틀에 박힌 영상이었다면 오늘은 정말 다양한 팁이 있고 자세한 설명과 브러쉬 소개까지 있는 튜토리얼을 들고 왔어요. 일단 이번 메이크업은 예전부터 요청을 많이 받았던 핑크 메이크업이고요. 지난번 브이로그에서도 했었던 그 메이크업입니다.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일단 맥 스트로 크림을 발라줍니다. 이거는 수분크림 대용으로 사용해도 되고 자연스러운 광채 낼 때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납작한 컨실러 브러쉬로 코 밑 혈관이랑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컨실러를 발라줄게요. 이 컨실러 브러쉬는 눈썹 라인도 정리하고 립 라인도 정리하는 요물 같은 브러쉬예요. 제가 리뷰했던 똥퍼프를 쿠션 파데에 묻혀서 사용할게요. 에어퍼프보다 똥퍼프가 밀착력이 더 좋아서 저는 가끔 이렇게 바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광채가 도드라지는 피부 표현을 해줬습니다. 좀 진한 컬러의 쉐딩을 먼저 바를 거예요. 턱 끝부분부터 쉐딩 브러쉬를 사용해서 둥글리는 모양으로 쓸어 올려주세요. 저는 이 아바마트 브러쉬를 강추합니다. 이번엔 더 자연스러운 컬러의 쉐딩을 사용합니다. 조그만 스몰 컨투어 브러쉬로 좀 더 얼굴 안쪽까지 자연스럽게 쓸어주세요. 제가 항상 말하는 금붕어 입 모양 이걸 하고 움푹 패이는 광대 선을 따라서 쉐딩을 넣어줍니다.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해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은 거죠. 화이트 컬러의 모펄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T존과 삼각존, 팔자주름, 턱 중앙에 터치해서 볼륨을 살려줄 거예요. 좀 티나게 많이 발라주세요. 그리고 좀 더 통통한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줍니다. 블러셔를 할 때 코 경계선 밑 부분까지 터치하게 되면 좀 더 얼굴이 처져 보이니까 일부러 그러는 분들이 아니라면 코 경계선 위까지만 블러셔를 발라주세요. 저는 웜한 핑크 컬러 블러셔를 사선 모양으로 터치해서 얼굴이 좀 더 날렵해 보이게 했어요. 먼저 톡톡 두드리고 펴바르는 이유는 베이스를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연한 핑크빈 블러셔를 아까보다 살짝 더 위쪽에 발라줘서 하이라이터, 핑크빈 블러셔, 웜핑크 블러셔 순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게 터치해줬어요. 여기서 잠깐! 컨투어링이 먼저 들어간 이유는 사실 나중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음영과 볼륨을 먼저 잡아주면 이미 어느 정도 화장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윤곽을 먼저 잡아주고 나머지 메이크업을 하면 나중에 다 완성할 시간이 없더라도 메이크업이 완성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먼저 윤곽을 잡아주고 나머지를 하는 걸 저는 추천해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답니다. 메이크업은 정답이 없으니까요. 눈 화장에 들어가기 전에 파우더로 유분기를 잡아줄 건데요. 내장된 퍼프는 두껍게 발릴 수 있어서 과감히 버리고 파우더 브러쉬를 사용하세요. 골고루 묻힌 다음에 한번 털어줘서 브러쉬에 남은 소량의 내용물로만 눈가에 터치해줍니다. 눈화장의 지속력을 높이고 싶다면 피부 표현은 촉촉하게 했어도 눈가는 파우더리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할 차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아이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눈썹 밑에
눈썹 뼈가 있죠. 그 뼈와 눈가 경계 부분,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아이홀이에요. 아이홀을 경계로 해서 섀도우를 발라주면 굉장히 눈화장이 더 조화롭고 질서 있어질 거예요. 무펄 브라운 섀도우로 음영을 줄 건데요. 약지에 섀도우를 묻혀서 갖다 대세요. 그럼 보통 아이홀 부분까지 딱 펴발릴 거예요. 그리고 어색하게 경계진 윗부분을 블렌딩 브러쉬로 풀어줍니다. 섀도우 기법에 있어서 블렌딩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복숭아빛 무펄 섀도우를 똑같은 방법으로 발라주세요. 제가 두 무펄 섀도우를 손가락으로 바른 이유는 밀착력과 가루 날림의 최소화 때문입니다. 먼저 눈에 음영을 주고 위에 핑크빛 섀도우를 얹으면 눈이 훨씬 덜 부어 보여요. 얘도 역시 경계진 윗부분을 블렌딩 해줍니다. 피치 베이지 컬러의 펄 섀도우를 지금까지 섀도우를 바른 부분 위에 얹어주듯이 발라줄게요. 눈두덩이 중앙 부분 위주로 발라주세요. 좀 더 핑크빛이 감도는 펄 섀도우를 눈 끝부분과 앞부분에 터치해주세요. 역시 아이홀 부분까지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경계진 부분 블렌딩. 이번엔 애교살을 만들 거예요. 애교살 경계 중앙 부분에만 애교살을 그리고 면봉을 사용해서 좌우로 살짝만 펴발라주세요. 그리고 핑크빛 펄 섀도우를 눈 앞머리에 발라주시고 면봉으로 경계를 펴발라주세요. 메이크업이 깨끗하게 완성되려면 꼭 뷰러를 사용하기 전에 면봉이나 티슈로 뷰러를 닦아주세요. 제가 저번에도 살짝 보여드렸는데 먼저 속눈썹 뿌리 부분을 찝고 속눈썹 끝으로 갈수록 점점 내려오는 방향으로 뷰러를 찝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뿌리를 찝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쁘게 컬링이 됩니다. 블랙 젤 펜슬로 눈 점막부터 채워볼게요. 거울을 밑에 두고 깔보는 모습으로 점막을 채우면 그냥 정면에서 보는 것보다 점막이 훨씬 잘 보여요. 제가 뷰러를 먼저 한 이유는 속눈썹이 점막 그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먼저 컬링을 해놨던 거예요. 저는 사실 블랙이 잘 안 어울려서 초코 브라운 컬러의 라이너로 속눈썹 모공 윗부분부터 약 3mm 정도 라인을 그렸어요. 눈 앞머리는 다시 블랙 젤 펜슬로 삼각존 테두리 라인 부분에 라인을 그려서 앞트임 효과를 줄게요. 한 번에 눈 앞머리부터 눈꼬리까지 쫙 그리지 마시고 눈 끝 라인에서 멈추고 눈꼬리는 따로 그리면 아이라인을 다시 그릴 확률이 적어져요. 쭉 내려간 모양으로 눈꼬리를 빼줬는데요. 확실히 훨씬 순해 보이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코랄 컬러 라이너로 아이라인 꼬리 밑부분부터 언더라인 3분의 2 지점까지 채워주세요. 그럼 붉은 점막이 연장된 듯한 효과를 줘서 눈이 더 커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제대로 된 밑트임 효과를 줄 건데요.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언더라인 3분의 2 지점에서 눈 끝으로 갈수록 약간 일직선이 되게 라인을 그려주고 총알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주세요. 약간 그림자같이 보이면서 눈이 훨씬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속눈썹을 붙일 건데 3에서 4등분을 해서 부분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이면 더 자연스러우나 통으로 붙이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통으로 붙이세요. 사실 점막 부분에 붙이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풀을 바르고 바람을 불어서 속눈썹 풀이 약간 투명해질 때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 속눈썹을 붙여줍니다. 일단 대충 내 속눈썹 위에 붙이고
쪽집게로 내 속눈썹이랑 인조 속눈썹을 같이 찝어서 위치를 정확하게 정리해주세요. 눈꼬리 부분에도 속눈썹을 붙이면 눈이 가로로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인조 속눈썹의 힘이 정말 쩔죠? 오늘은 속눈썹이 충분히 화려하니까 본인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을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거의 뿌리 부분에만 마스카라를 발라주세요. 이제 눈썹을 그릴 거예요. 제가 왜 눈썹을 눈 화장 마지막에 그리냐면 눈썹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 시간 다 잡아먹는 분들 많으시죠? 눈썹을 아이 메이크업 마지막 단계에서 그리면 섀도우 색 조합과 분위기에 따라서 눈썹 모양과 길이를 더 쉽게 정하고 그릴 수 있어요. 물론 출근할 때나 등교할 때는 눈곱 잡고 눈썹 바로 그리세요. 눈썹이 먼저 있어야 아까 말했듯이 완성도가 더 높아 보이니까요. 눈썹을 그릴 때는 아이브로우랑 스크류 브러쉬가 필요해요. 일단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을 눈썹 결 방향대로 빗어줄게요. 눈썹 산 지점을 정하고 눈썹 꼬리부터 빼주세요. 그리고 점점 앞으로 오면서 눈썹이 난 방향, 눈썹 결대로 그려줍니다. 눈썹 앞머리 부분은 최대한 힘을 빼고 그려주시고요. 다 그린 다음 스크류 브러쉬로 눈 앞머리 부분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한 플렉 컨실러 브러쉬로 눈썹 뼈 부분에 컨실러를 발라서 좀 더 깔끔한 느낌과 하이라이팅 효과를 동시에 줍니다. 눈 화장이 좀 빡센 느낌이다 보니까 눈썹 마스카라로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줄게요. 지그재그로 바르고 눈썹 결 방향으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약간 떡진 부분이 있다면 스크류 브러쉬로 살살 빗어주세요. 스크류 브러쉬는 이렇게 맞는 이에요. 눈썹 하나로 이렇게 차이가 쩔죠? 이제 콧대에 음영을 줄게요. 얘는 아까 까먹은 게 아니고 눈썹을 그리고 콧대 쉐딩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러워서 일부러 눈썹 다음 단계에 넣었어요. 콧대 일직선 부분이 아니라 눈썹뼈 밑부분부터 콧대 방향으로 소문자 R자를 그리게 터치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코가 약간 통통한 분들은 저처럼 콧망울 부분에도 음영을 주고 경계가 졌다면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줍니다. 흑색의 모펄 섀도우를 헤어라인 섀도우로 사용했는데요. 헤어라인 안쪽부터 본인이 실제로 되고 싶은 이마 라인까지 터치해주세요. 브러쉬에 남은 내용물로 콧망울에 한 번 더 터치하고 경계를 충분히 블렌딩해주세요. 이건 컬러가 훨씬 진해서 100% 경계지니까 블렌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립으로 넘어가는데 파일이 완전 삭제됐어요. 이것 때문에 11만원 들여서 휴지통 복구 프로그램을 샀는데도 복구가 안 되네요. 존박 뒷박 개박. 립은 시그마 립 베이스랑 아리따움 틴트 13호 더 레드를 사용했습니다. 완성샷은 이러한 핑크레드 느낌이고요. 그래도 완성샷은 복구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롱초롱하면서 깊은 느낌이죠. 정말 평소랑은 다르게 제가 할 말 다 더빙해서 길게 제작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원하는 메이크업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닷떠입니다. 오늘은 제가 거의 매일 하는 최근에 갱신된 데일리 메이크업, 혼혈인 메이크업을 들고 왔어요. 왜 혼혈인 메이크업이라고 지었냐면 이 메이크업을 했을 때 혼혈인 같다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그럼 혼혈인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렌즈는 제가 요즘 제일 즐겨 끼는 라인, 바바라 4컬러 라인의 그레이 컬러 렌즈예요. 이 렌즈는 착용감은 별론데 그래픽이며 직경이 딱 좋아서 정말 맨날 끼고 있어요. 저는 보통 로션같이 적당한 유분과 수분감이 있고 백탁 현상이 없는 선크림들을 좋아해서 키엘, 랑콤, 파파레스피 이 3개의 브랜드 제품을 요즘 제일 자주 사용 중이에요.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되는 파운데이션을 얇게 펴발라서 따로 파우더가 필요 없게끔 보송한 피부로 만들어주세요. 본인의 피부톤보다 밝은 컨실러를 사용해서 칙칙한 부분을 밝히고 볼륨을 살려줍니다. 여름철이기 때문에 눈에는 아이 프라이머를 한 번 더 꼼꼼히 바르고 들어갈게요. 쉐딩으로 딱 라인을 가볍게 쓸어주고 붕어 입을 만들어서 옆 광대, 밑 라인을 따라서 사선 모양으로도 쓸어주세요. 화이트 컬러의 펄 없는 하이라이터를 T존과 C존에 발라서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줄게요. 요즘 저는 애교살 메이커로 코 쉐딩을 넣는데요. 콧대에 약간 옆으로 누운 U자 모양으로 쉐딩을 넣고 브러쉬로 풀어주면서 점점 아래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얄쌍한 모양의 콧대를 만들어주세요. 제가 요즘 또 즐겨 쓰는 제품 중 하나인 슈에무라 하드 포뮬라. 원하는 모양을 구상하고 슥슥 눈썹결 따라서 그리기만 하면 돼서 되게 좋아요. 약간 길고 눈썹선이 올라간 눈썹으로 그려주세요. 매트한 바닐라 컬러 섀도우로 눈두덩이 전체와 눈썹뼈를 밝혀주세요. 펄이 자글자글한 골드 컬러의 섀도우를 눈 앞머리와 애교살 앞부분에 집중적으로 바르고 손으로 뒤쪽으로 밀듯이 펴발라주세요. 눈두덩이 중앙 부분에는 오렌지 골드 컬러의 펄 섀도우를 몇 개 발라줘서 오묘한 느낌을 줄게요. 약간 보랏빛이 도는 오묘한 회색 컬러의 섀도우를 눈끝에서 3분의 2 지점까지 얇은 플랫 브러쉬로 발라준 뒤 넓은 블렌딩 브러쉬로 색이 잘 섞이도록 블렌딩해주세요. 그리고 진한 코랄 컬러의 컬러 라이너로 언더라인 3분의 1 지점까지 점막을 제외한 모근 부분에 발라줘서 눈이 더 확장돼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점막을 꼼꼼히 채우고 2mm 정도의 얄쌍한 라인을 그려준 다음 눈끝에서 뭉뜩하게 마무리하고 눈꼬리는 길게 빼지 않을게요. 눈 앞 삼각존을 채워줘서 좀 더 날렵해 보이는 인상을 만들어주세요. 거울을 아래에 두고 속눈썹 모근 바로 밑부분에 눈 중앙, 눈끝, 눈 앞머리 순으로 인조 속눈썹을 붙여주세요. 컬링 마스카라로 내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을 함께 빗어줍니다. 오렌지 코랄 블러셔로 발그레한 볼도 만들어줄게요. 오렌지 컬러의 틴트를 입술 중앙에 바르고 손으로 바깥쪽까지 펴발라줄게요. 그레이 렌즈, 섀도우, 속눈썹의 조화로 이국적인 느낌을 내는 혼혈인 메이크업. 눈꼬리를 따로 빼진 않았지만 눈꼬리가 강조된 속눈썹을 사용해서 눈이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줬어요. 립과 블러셔는 오렌지 계열을 사용했고요. 이건 순전히 제 취향이라서 여리여리함을 원하시는 구독자분들의 취향에 맞춘 연한. 안녕하세요, 포니입니다. 오늘은 바캉스에 어울리는 발랄하고 건강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준비했는데요. 평소에 잘 쓰지 않았던 블루 컬러의 섀도우도 오늘 한번 사용해보기로 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뭐든지 귀찮아지는 여름이니까 간단하게 쿠션 제품으로 시작할게요.
외국 분들도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한국의 쿠션 종류가 엄청 많다는 건 다 알고 계시겠죠? 여름 바캉스에 맞게 마무리가 보송보송해지는 롱웨어 타입 쿠션을 사용했어요. 멀리 놀러 나갔을 때에는 피부 메이크업을 수정하기에도 쿠션 제품이 딱인 것 같아요. 대신 날씨가 습하고 더우니 퍼프를 자주 세척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해주면서 위생관리에도 신경 써주세요. 스틱 타입의 컨실러를 사용해 두 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완벽하게 커버해보세요. 먼저는 스틱 채로 쓱쓱 그은 뒤에 앞서 사용한 에어퍼프로 두드려서 전체적으로 커버해주세요. 진한 다크스팟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부분 두드려주듯이 터치해주세요. 가볍고 보송한 마무리감을 위해서 피지를 잡아줄 수 있는 파우더를 선택해주세요. 파우더 브러쉬로 얼굴의 넓은 면을 쓸지 말고 가볍게 누르듯이 발라주세요. 얼굴 솜털을 쓸어내리지 않고 솜털 사이사이에 파우더 입자가 얹혀지기 때문에 보송한 감이 오래가요. 쉽게 번지는 눈 주변은 퍼프를 사용해서 꼼꼼하게 터치해주세요. 아이브로우 펜슬로 눈썹을 그려볼게요. 이제 음영 컬러를 사용해서 이목구비의 음영을 고조시켜 볼 건데요. 저는 어느 메이크업이든 이목구비의 음영감을 다 넣어주는 편인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아요. 눈 앞머리부터 코벽을 연결해서 쓸어준 뒤에 입술 아래 쏙 들어가는 부분도 살짝만 음영감을 넣어주세요. 하늘색 섀도우의 발색을 위해서 아이 프라이머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아주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해요. 하늘색 섀도우로 여름 느낌을 내볼 건데요. 이렇게 은은한 진주빛 펄감이 섞인 민트 컬러를 사용했어요. 눈두덩 전체에 발색감이 드러나도록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이제 발라놨던 민트 컬러의 주변을 막아주듯이 브론즈 컬러를 사용해 볼 건데요. 눈두덩 뒤쪽에서 굴리듯이 발라주다가 아이홀 라인을 따라서 앞으로 터치를 이어주세요. 언더라인에도 전체적으로 브론즈 컬러를 발라주세요. 푸른기가 있는 섀도우를 썼을 때 점막이 붉게 남아있으면 밸런스가 깨져 보여요. 자신의 스킨톤에 맞는 무펄 펜슬이나 어두운 컬러의 컨실러를 사용해서 점막의 붉은기를 가려주세요. 아이라인은 검정에 가까운 진한 고동빛을 사용해 볼 건데요. 점막을 포함해서 위쪽 라인에만 라인을 그려주세요.
속눈썹은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끝부분에만 붙이는 하프 타입 속눈썹을 사용해봤어요. 마스카라는 무거운 느낌을 덜기 위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볼게요. 그 전에 붙여놨던 인조 속눈썹의 뿌리 부분을 손끝으로 꾹꾹 눌러서 아래로 처지게 해준 다음에 내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을 함께 컬링해주고 마스카라를 발라보세요. 인조 속눈썹이 더 C컬로 텐션이 살아나게 컬링되고 본인의 속눈썹과 각도가 다르게 꺾이는 부분도 보완할 수 있어요. 바캉스에는 역시 건강해 보이는 피부 표현이죠? 쉐이딩 제품을 광대 아랫부분이 아닌 광대 부분에서 사선으로 발라주세요. 너무 광대 아래쪽 쏙 들어간 곳에 바를 경우 얼굴선만 부각되고 각져 보일 수 있어요. 블러셔는 채도가 있는 오렌지 코랄 컬러를 사용했는데요. 눈과 가까운 광대 윗부분에 가로로 넓게 얼굴을 감싸주듯이 터치해서 발랄한 느낌을 연출해봤어요. 근데 이 제품은 잘못 바르면 정말 불타는 고구마가 되기 쉬운 제품이더라고요. 핑크 베이지 컬러의 피그먼트를 하이라이터로 사용해볼 거예요. 하이라이트 브러쉬에 제품을 살짝 묻힌 다음에 활짝 웃으시고 톡 튀어나오는 광대 중앙 부분에 살살살 굴리듯이 발라주세요. 웃을 때마다 건강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웃을 때마다 건강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웃을 때마다 건강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두 뺨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입술은 오렌지 컬러의 촉촉한 틴트 제품으로 마무리해줬는데요. 저는 쿠션으로 입술 톤을 낮춘 뒤에 발라줬어요. 입술까지 컬러를 얹혀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나 언제 놀러가? Back from the dead.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아입니다. 오랜만에 겟레디 뮤비를 찍는데 평소보다는 되게 양호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죠. 아침 새벽 1시부터 깨 있어가지고 좀 상태가 양호하고요. 렌즈는 오렌지에 빛 그랑그랑 브라운을 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겟레디 뮤비를 찍는 이유는 블락비 콘서트에 가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정말 한 달 전부터 티켓팅 성공해서 스탠딩 F구역으로 블락비 콘서트를 가게 되었고요. 오늘은 콘서트에 가는 그런 콘서트 메이크업을 한번 준비를 해볼 겁니다. 스킨을 바르기 전에 이 핀플 패드로 약간 각질이랑 피지를 정돈을 해줄게요. 제가 좀 다양한 제품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겟레디 뮤비 때 좀 다양하게 스킨케어 제품들을 쓰는 것도 있는데 워낙에 좀 스킨케어 제품들을 다양하게 쟁여놓는 경우가 많아서 좀 제가 다른 스킨케어 제품들을 많이 사놓는 것 같아요. 요즘에 즐겨 쓰는 제품은 이 핀플 패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일본 가서 사온 하다라 보크주는 이렇게 화장솜에 묻혀서, 화장솜은 제가 계속 쓰고 있는 7통째 쓰고 있는 시로코토 화장솜이에요.
좀만 해도 이게 손바닥에 묻혀서 바르면 여기에 흡수가 되는데 얘는 여기 화장솜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더 촉촉하게 바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SK2 제노티스 에센스인데요. 이거는 요즘에 펄리가 광고하는 그 극광 에센스예요. 제가 요즘에 다크서클이 진짜 심해가지고 얘를 밤에도 발라주고 낮에도 발라주고 있어요. 얘도 제가 거의 1월 말에서 6월 초? 그때부터 썼는데 확실히 안색이 좀 환해지고 비싼 게 좋다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요즘에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얘도 요즘에 거의 즐겨 써가지고 진짜 거의 다 쓴 생로랑 오일이에요. 얘는 지금 막 한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소량만 발라서 여기 진짜 잘 트는 이쪽 이 중앙 부분, 턱 중앙 부분 이쪽에만 이렇게 약간 유분감과 동시에 수분감을 같이 줄 거예요. 선크림이랑 베이스 기능이 같이 있는 제품을 바를게요. 이 위에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 저는 요즘에 다크가 심하기 때문에 다크서클을 좀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랑 코 밑에랑 거뭇한 부분, 눈 옆에 부분, 또 하나의 삼각존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까지 안 내려갈게요. 이 부분을 커버를 해줄 거예요. 어차피 경계는 파운데이션 다시 바를 거여가지고 대충 풀어줄 거예요. 미리 좀 톤 보정 작업을 해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러쉬는 로드샵에서 굉장히 유명한 미샤의 칫솔 브러쉬를 사용해서 밀착력이 중요하니까 오늘은 특히나 그래서 이 칫솔 브러쉬를 사용해서 펴발라줘요. 중앙 부분부터 바르고 그 다음에 외곽 부분으로 쓸어주는 식으로 빗을 외곽 부분도 미리 색을 죽여놓고 별자국 난 것도 한 번 더 쓸어주고 그리고 좀 커버력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묻혀서 톡톡톡 목도 너무 외곽까지 말고 마트에서 새로 산 듀얼 브러쉬 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제품명은 기억 안 나는데 눈썹이랑 눈가랑 콧대랑 여기 볼 부분 잡아줬어요. 오늘은 제 스타일대로 제가 평소에 즐겨 쓰는 제품들을 가지고 화장을 할 거기 때문에 평소에 그러니까 한 영상이 아니고 여러 영상에서 나왔던 제품들을 제가 좀 복합성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제품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광대 부분에도 남은 건 헤어라인 부분에 쓸어내리고 그리고 좀 더 작은 브러쉬로 경계 부분을 1차적으로 얘가 되게 피부가 노란 애들도 좀 창백한 애들도 잘 쓸 수 있는
그런 핑크색 블러셔인 것 같아요. 은은하게 빛나. 컬러 구성은 오늘 같은 날에 괜히 엄한 컬러 도전했다가 망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보장되어 있는 평소에 자주 쓰는 색깔들을 써야 하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칙칙한 컬러가 아니고 좀 화사한 그런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골드펄 컬러 섀도우를 베이스 섀도우로 깔아줍니다. 앞머리에는 한 번 더. 아이홀까지 발라주고 눈두덩이 중앙까지 발라준 다음에 베이키 3의 트릿 컬러를 눈두덩이 중앙에 바를 거예요.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자주 쓰는 딥게임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눈동자가 거의 끝나는 지점? 거의 중앙에서 살짝 3분의 2? 이 지점부터 통통하게 올라오는 느낌으로 여기까지 음영을 줬으니까 여기까지 이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라이너를 그리고 이거를 뒤에 있는 팁으로 경계 부분을 뒤로 끌어오면서 블렌딩 해줘요. 뭔가 튜토리얼 설명하는 것 같다. 제가 일본 가기 전에 속눈썹 연장을 했는데 다녀오고 막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거의 다 빠졌어요, 연장한 게. 속눈썹 연장을 해서 오늘은 점막을 안 채울 거예요. 속눈썹 연장을 했기도 하고 귀찮거든요. 왜냐면은 이쪽 점막에 그리면 속눈썹 연장한 것들 클렌징 할 때 많이 빠져가지고 일단 이게 유분기가 잘 없는 곳에는 잘 안 그려져서 여기는 이 가이드라인을 대충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한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두께에 붙여서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역시나 눈꼬리는 따로 빼줄 거고 이 빛의 아이라이너로 눈 앞머리부터 빼줄 거예요. 그리고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즐겨 붙이는 속눈썹을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눈썹은 지금 눈화장이 빡트니까 좀 일자 눈썹으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쉐딩은 언제나처럼 맥 소바로 쉐딩을 깜빡해가지고 쉐딩을
립은 이니스프리 글로우 틴트 스틱 요거를 할까요? 그리고 이 풀포스쿨 틴트 오렌지 컬러도 중앙에 요즘에 이 조합으로 제일 자주 발라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쇄골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네이키드 2 팔레트에서 이거랑 이 컬러를 섞어서 헤어라인도 채워줄게요.